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반포 재건축 입주하니 도봉구 아파트 전월세가 왜 내려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조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는 전세 가격으로 전반적으로 움직입니다.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가가 형성되고 그래서 수조에 찬 물의 높이는 전세 가격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조에 있는 물의 양은 유동성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변수가 없으면 이 유동성 총액이 늘어나면은 주택시장에 투입된 유동성 총액이 늘어나면은 전세가 올라가는 것이고 유동성 총액이 줄어들면은 전세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올라서 유동성 총액이 줄어들어서 전세 수준이 내려가는 중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 물의 양을 소득 수준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위는 월세 수준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택 가격이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 됩니다. 요게 정상적인 시장이고 다른 나라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좋건 싫건 간에 대한민국은 전세 제도라는 것이 유일하게 있는 나라라서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전세 수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재건축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썩은 아파트. 지금은 수조의 크기가 작은데 재건축하니까 수조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특히나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최고의 입지죠. 최고의 입지.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 요게 올해 8월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요것은 공급의 핵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조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대 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최고의 입지입니다. 그래서 고가 전세 수요를 다 빨아당길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고가 전세 수요를 싹 빨아당기면서 전체적으로 서울의 전세 수준을 한 단계 더 낮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의 양은 일정한데 수조 사이즈가 커지는 굉장히 큰, 굉장히 강력한 입주가 올해 이루어지면은 전세 수준은 내려가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이죠.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 요 원베일리가 반포에서 입주를 시작하면은 저쪽 왼쪽 끝에 있는 도봉구에 있는 전세 가격조차도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것은 반포 원베일리 입주하자마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서 이렇게 결국에는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보고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일단 지금 파란색 점이 반포입니다.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 위치입니다. 저기서 입주가 시작되면은 북쪽 끝에 있는 도봉구 저기도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단계 거칩니다. 우선 처음으로 반포 여기 입주가 시작되면은 그 주변의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수조 모형으로 살펴보면은 요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일단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원베일리 자기 자신입니다. 요 입주량이 확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일단 원베일리도 제대로 된 전세 가격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원베일리 수조가 제일 낮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전세 수준이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갈수록 큰 영향은 없겠지요. 그러니까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은 도봉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2차 단계가 진행되면 조금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2차는 종로구, 성북구 요까지 퍼져 나가겠죠. 그러면 수조의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영향을 거의 다 받을 거고, 그리고 퍼져 나가서 도봉구조차도 약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원베일리는 오히려 전세 가격이 약간 올라갈 겁니다. 요게 특이한 점이죠. 요렇게 수조 모양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마지막 단계, 드디어 도봉구까지 영향을 다 받을 건데, 그러면 수조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수조에 찬 물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유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 높이가 저렇게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최종적으로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반포 재건축 입주하니까 도봉구 아파트 전월세가 내려간다, 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리를 한 번 더 쉽게 한 번 더 드리면, 1번 수조의 물 높이는 같다. 첫 번째로 공급 원베일리죠. 공급은 원베일리. 예를 들어서 원베일리라는 겁니다. 공급은 주택수와 질을 높이죠. 그러면서 주변의 전세시장 자금을 빨아들입니다. 주변의 전세시장 자금을 쫙 빨아 당기니까 주변 지역에 일부 공실이 생기고 자금 여력이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공급지 원베일리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영향이 있는 거죠. 주변 지역이 공실이 생긴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금 여력 있는 수요가 원베일리로 가버리니까 수요를 뺏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 지역도 전세 가격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게 단계 파동을 치고 외곽으로 퍼져 나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전 지역으로 위와 같은 효과가 퍼져 나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세 가격이 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도봉구 아파트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까지 설명을 드렸고, 보너스로 인구 문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구 문제. 지금 수조 모형은 제일 왼쪽 지역은 소멸 지역. 소멸 1순위 지역이 제일 왼쪽, 오른쪽 끝이 서울입니다. 여기서 소멸 지역 소멸하면은 이 지역만 망가진다, 요런 일은 없습니다. 주변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소멸 지역이 소멸되면은 마찬가지로 소멸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서울은 거의 영향을 안 받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소멸 지역이 좀 더 늘어나면서 영향을 서울조차도 살짝씩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그림은 없습니다. 소멸 지역은 소멸하고 서울은 더 가격이 상승하고, 양극화 이야기를 하는데 똘똘한 한 채를 사서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서울은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요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한 이야기죠. 요런 현상은 없습니다. 최소한 요런 현상은 없고, 인구 소멸이 되면은 서울도 영향은 받습니다. 작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서울도 영향을 받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2번 인구와 수조의 물높이. 수조의 물은 약간의 점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서울 내에서 수조 물높이는 짧은 시간 내에 평형을 찾게 되어 있겠지만 전국 단위로 가면은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할 겁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4번 소멸 지역 생기면 천천히 서울도 영향을 받습니다. 빨리 영향받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똘똘한 한 채라는 겁니다. 인구 절벽이 오면은 서울도 영향받습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여기서 보너스로 한 단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인구에 따른 전세 가격 하락, 요것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서울은 절대 소멸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높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임대 수익률 1%, 2% 나오는데도 서울 아파트 살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서울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가 빨간색 점선이라면 지금 가격은 파란색 물높이입니다. 비정상이죠. 서울은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고 누가 봐도 앞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엄청나게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멸지역 나중에 발생한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지역은 지금 또 가격이 싸기 때문에 소멸돼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 어차피 감당 가능할 수준으로 소멸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이 시작되면은 그러면 갑자기 놀래서 그 과대평가된 가격분을 일순간에 반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오히려 소멸 지역보다도 서울에서 가격적으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3번 인구 소멸보다 더 무서운 것 고평가된 부동산이죠. 고평가된 부동산이 제일 겁납니다. 서울, 경기, 광역시가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인구 소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들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소멸 지역 손실액보다 고평가 지역 하락폭과 금액이 훨씬 더 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좋은 부동산은 비싼 부동산이 아니라 위치가 좋고 비싼 부동산이 아니라 좋은 부동산은 가치가 가격보다도 훨씬 더 큰 거. 한마디로 다른 말로 가치보다도 가격이 엄청나게 싼 물건이 좋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임대 수익률 계산으로 간단히 확인 가능하니까 최소한 아파트 살 때는 임대 수익률 계산은 한번 해봐야 된다. 아파트는 데이터가 많아서 아주 손쉽게 임대 수익률 계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1, 2, 3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반포 재건축 입주하니 도봉구 아파트 전월세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 플러스 인구 소멸 그 모든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임대 수익률 계산하고 아파트 사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